안녕하세요. 스테타 8번째 온라인 강의 생존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분석은 서바이벌 어널리시스라고도 하고요. 서바이벌 리그레션 이렇게도 부를 것 같습니다. 생존 분석, 기본적으로 생존 분석 역시 제목에서와 같이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어떤 종속 변수와 X 변수 이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다만 종속 변수가 어떤 형태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또 데이터 자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차별화된 점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리그레션과의 좀 차이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생존 분석 모형에서의 이제 종속 변수는 종속 변수는 사건의 발생까지 걸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분석 데이터에서도 어떤 사건, 생존 또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를 모형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는 이 종속 변수는 time to event, 사건 발생까지 걸린 시간이고요. 이 종속 변수와 이 사건 발생까지 걸린 시간을 설명하는 어떤 X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로빌 로짓이라는 그런 바이너리 모형인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했느냐 발생하지 않았느냐 두 가지 경우만 보는 거거든요. 종속 변수가 0, 1 구조로 되어 있는데 생존 분석은 이항 종속 변수 모형과 유사하게 사건의 발생 여부를 고려하긴 하지만 그 발생까지 또는 발생하지 않았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걸린 시간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이 발생했느냐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좀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해서 추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모든 대상에게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한 주택에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사건을 우리가 관찰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이사가고 전세 살면 2년 만에 이사갈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기 때문에 계속 30년, 40년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사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언제 이사가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표본을 분석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지막 관찰 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마지막 관찰 시점까지 이제 이런 표본을 censored observation, right censored observation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센서드 됐다 그러면 마지막 관찰 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거고요. 센서드 되지 않으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알 수 있고 그 시점까지 걸린 시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 관찰 시점까지의 시간, 이게 이제 타임 투 이벤트가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제 그 종속 변수를 타임 투 이벤트, 어떤 사건의 발생까지 걸린 시간 ti라고 정의하면 ti를 그냥 어떤 y 변수로 두고 x 변수의 관계를 이렇게 선형적인 모형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ti는 연속적 타임이다,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연속적 시간일 수 있고 또 이산적 시간일 수 있거든요. 디스크리트 타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는 연속적 시간에 대한 모델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가 연속적이다, 그 얘기는 셀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의미의 두 시점 사이에 수많은 시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컨티뉴어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screte time은 countable, 셀 수 있는 거겠죠. 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시점과 이 시점, t 시점과 t 플러스 1시점 사이에는 시점이 없다고 보는 거죠. 사건이 이때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때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discrete time이고요. 저희는 continuous time 모형에 대해서는 어떤 연속적 시간, 이 안에도 수많은 시간이 셀 수 없는 시간이 있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screte time 모형은 또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discrete time 모형이 있고 continuous time 모형인데 생존 분석의 대부분은 이제 continuous time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 때는 이제 생존 분석 기본적인 내용에서 continuous time만 하고요. discrete time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있다 그러면 discrete time에 대해서 강의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종속 변수가 어떤 사건의 발생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줬을 때 y 변수를 두고 x 변수와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리니어 리그레션 모형 설정하고 이걸 by OLS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정이 되겠죠. 당연히 추정이 되고 이게 플러스는 x라는 변수가 증가할수록 사건 발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게 문제냐. 종속 변수는 사건 발생까지 걸린 시간이 항상 0보다 커요.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작을 수는 없고 0일 수도 없고요. 따라서 요창을 정규분포로 OLS에서는 요창을 정규분포로 가져옵니다. 정규분포라는 얘기는 0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을 있습니다. 오차항을 정규분포로 가져가면 이 종속 변수 역시 정규분포가 됩니다. 값을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분포가 되고 좌우가 대칭이 되기 때문에 종속 변수는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몇에서 플러스 몇까지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종속 변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 투 이벤트인 경우에는 ti가 현재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정규분포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또한 ti의 이 종속 변수의 분포는 제가 아까 정규분포로 가져가면 t의 분포, 좌우가 대칭의 분포가 된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좌우가 대칭의 분포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라이스큐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죠. 라이스큐 디스트리뷰션은 이런 0보다 크고 이런 식의 분포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어느 일정 범위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시간이. 초반에 많이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거의 오래 걸린 사건 발생까지 오래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I가 모두 타임 투 이벤트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는 센서드 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TI는 사건 발생까지 걸린 시간이 아니고 그냥 마지막 관찰 시점까지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OLS 리그레션에서는 그냥 모든 TI의 값을 사건 발생까지 걸린 시간으로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난 시간으로 간주해버릴 수 있다는 것. 한마디로 어떤 정보가 로스 오브 인포메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S를 추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종속 변수의 특징을 잘 고려한 모델링을 하고 그걸 MN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XML 프린트 에스티메이션.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서바이벌 어널리시스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좀 한번 볼까요? 힙트라는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사건의 발생까지 걸린 시간을 제가 이제 연습이니까 임의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언더바 t라는 변수가 사건의 발생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우리 한번 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사건의 발생까지 걸린 시간이 하루든 한 달이든 한 달이라고 잡을까요? 한 달. 그럼 두 번째 사람도 한 달. 세 번째 사람은 2달 걸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발생까지 2달. 그 다음에 여기서 사건의 발생 여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사건의 발생 여부는 fracture라는 변수입니다. 골절이죠. 그러니까 수술 받고 나서 얼마 만에 다시 골절이 재발했는지 그런 예제라고 한번 그냥 간단하게 우리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1번 사람은 골절이 발생했어요. 그때 골절이 발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이 사람이 한 달이 돼요. 그다음에 9번 사람은 골절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0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골절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람을 마지막 관찰하는 데 걸린 시간이 가령 5개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는 이제 한 사람이 여러 번 관찰되는데요. 뭐 예제니까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사건의 발생까지 걸린 시간, 이게 사건의 발생 여부, 이 두 변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럼 이 데이터에 있는 평균적인 사건의 발생 시간이 얼마냐 물어봤죠. 11개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받고 나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11개월 만에 골절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절이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106명이 모두 발생한 게 아니고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관찰 시점까지의 걸린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골절이 발생한 사람들만 놓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의 타임 투 이벤트의 평균은 얼마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돼요. 네. 사건 발생 일일 때 조건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절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평균적인 발생까지 걸린 시간은 12.4개월이 될 것 같습니다. 프랙처라는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드 여부를 알려주는 거. 프랙처가 0이면 이제 센서드가 된 거겠죠. 0이면 센서드. 왜냐하면 골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관찰 시점까지. 그 다음에 언더바 t가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그 타임 투 이벤트라는 종속 변수인데요. 이 분포의 분석 아까 제가 라이스큐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포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세타에서 비모수적으로 어떤 확률 변수의 분포를 그리시려면 k-density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커널 함수로 가우스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쪽 그러니까 아주 오래 골절이 발생할 때까지 오래 걸리는 사람은 별로 없고 한 대충 5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골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라이스큐드 디스트리뷰션이 되겠네요. K-density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density는 그 비모수적으로 세타에서 분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널이라는 함수는 이 비모수적 분포함수를 그릴 때 가중치를 주는 어떤 함수를 미리 정해야 되는 가령 일종의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애들의 어떤 값을 평균해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애들까지 가중치를 어떻게 둘 거냐 뭐 그런 문제에 대한 함수가 커널 함수인데 이 비모수죠. 커널은 이제 가우시언이라고 쓰면 정규분포, 가우스의 정규분포잖아요. 정규분포 방식으로 가중치를 주는 거. 정규분포로 이렇게 되겠잖아요. 자기 위치가 가운데 있다 그러면 자기하고 가까운 데 있는 애들은 가중치를 되게 많이 주는 거죠. 자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은 가중치를 조금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커널 분포 함수를 그리는 게 non parametric density 펑션을 그리는 게 이 커널의 가우시언 커널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강의의 목적과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 어딘가에 있어요. 교통계획 회귀분석 책의 앞쪽에 어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uncensored ti만 가지고 계산한 평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uncensored인 경우에 2개월이잖아요.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 평균을 그렸을 때 우리가 12개월이라고 사건 발생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106명에서 31명만 가지고 그랬고 평균을 계산하고 나머지 그럼 70명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뭐냐? 나머지 70명은 적어도 우리가 관찰한 시점 이후에 언젠가는 골절이 걸렸겠죠. 그렇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명은 골절까지 걸린 시간 상대적으로 긴 사람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을 실제로 사람들이 골절까지 걸린 시간을 나온
underestimate, downward bias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골절까지 걸린 시간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실제로는 훨씬 우리 평균이 커야 되는데 센스드 TI만 가지고 계산하면 다운로드 바이어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타에서는 어떤 특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데이터 자체를 디클레어 해줘야 되는데요. 서바이벌 어널리시스에서는 패널의 XT셋, TS셋 이런 것처럼 서바이벌 ST셋이라고 해야 돼요. ST셋, 서바이벌 아니었어? ST는 서바이벌 타임의 약자예요. 타임의 약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셋으로 시작해야지만 생존 분석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ST셋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걸 알아야겠죠. 세타에서는 서바이벌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어고 ST셋은 ST셋 다음에 이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변수 이름을 입력한다. 어떤 사건 발생까지 걸린 시간에 해당하는 변수 이름을 입력하고 그 변수가 없으면 얘가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이 변수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0이어도 안 돼요. 0이어도 에러가 납니다. 0이어도 안 되고요. 반드시 0보다 큰 값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옵션인데 바로 이 센서드 됐느냐 안 됐느냐. 다시 말하면 사건이 발생했느냐 발생하지 않았느냐를 옵션으로 줘야 되면 그게 바로 fail 옵션입니다. failure라는 옵션인데요. failure라는 옵션인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fracture가 1이면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failure에서 fracture가 1이라고 지정하면 이게 사건이 발생했다는 뜻이 됩니다. fracture가 0이면 마지막 시점까지 골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힙이라는 데이터에서는 제가 이제 이 변수가 사건 발생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 변수가 아니고 여기다 제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 원래는 이 두 변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돼요. 이 데이터에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골절이 발생했는지까지 그 시작점과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두 시점의 차이가 바로 이 사건 발생까지 걸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변수를 duration 제가 이름을 마음대로 짓겠습니다. time 1 minus time 0 사건이 끝나는 시점에서 시작하는 시점을 빼줘야지 사건 발생까지 걸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변수는 언더바 t 변수와 같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생존 분석을 시작하려면 stset이라고 쓰고 이 종속 변수 이름을 쓰고 faila라는 옵션에다가 fracture가 1이다 라고 사건 발생의 경우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뭐가 나오고요. 실제로는 이 stset을 하면 이렇게 4개의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언더바 st, 언더바 dt, 언더바 t, 언더바 t0.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언더바 t하고 언더바 t입니다. 언더바 t는 이 duration 같은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건 발생까지 걸린 시간이고요. 언더바 t는 뭐냐면 바로 이 fracture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 여부입니다. 언더바 t가 1이면 사건이 발생했다는 뜻이고요. 언더바 t가 0이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센서가 됐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더바 t는 duration과 같은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사건의 발생은 프랙처 1이고요. 사건 그 타임 인터벌은 0보다 크고 아까 제가 0보다 크다 그랬죠. 0보다 크고 duration,까지 각각의 값까지. 그 다음에 전체 observation은 106명의 데이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31명이 바로 이제 프랙처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14는 뭐냐면 714는 각각의 지금 사람들이 이 언더바 t, 다시 말하면 duration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모두 더하면 714다. total analysis time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가진 time to event를 모두 더하면 714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STDS라는 패널에도 XTDS라는 명령어가 있었던 것처럼 이 서바이벌 어널리시스에도 STDS, 물론 이것도 ST셋 다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STDS라는 명령어를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DS.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인지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원더바티 가장 중요한 두 변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체 서브젝트 수는 106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토탈 어널리시스 타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31명이 전체 31명이 사건이 발생한 사람이고, 요거는 사건을 발생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06명 중에서 31명의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31 나누기 106이 0.292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시간이고요. 평균적인 걸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DS를 통해 가지고 사건이 몇 명이나 발생했고, 그 다음에 토탈 어널리시스 타임은 얼마고 평균적인 걸린 시간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서바이벌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종속 변수인 TI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TI에 대해서 사건 발생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종속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가정합니다. 연속적 확률 변수라고 가정합니다. 연속적. 이 확률 변수가 컨티뉴어스 타입이라고 가정합니다. 이산적이라고 가정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연속적 타임이기 때문에 이 TI하고 관련된 이 확률 변수와 관련된 분포를 모두 연속 확률 분포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연속 확률 분포, 이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에서 가져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확률을 정의하는 펀션은 서바이벌 펑션. 우리말로는 생존함수라는 건데 다음과 같이 생존함수를 정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생존함수는 ST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T 시점까지 생존해 있을 확률. 생존해 있다는 뜻은 사건이 발생하지, 여기서는 이제 생존이라는 뜻은 이게 원래 의학 쪽에서 나온 이렇게 생존 분석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수술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이제 사건이 발생했고 생존에 있어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뜻에서 생존 분석인데요. 생존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T 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확률이 바로 ST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T 시점까지 골절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확률이고, 다시 말하면 실제로 사건 발생 시점은 이 스몰 t보다 더 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t 시점이면 여기가 0이고요. 이때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어딘가에서 사건이 발생했겠죠. 이 시점을 t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발생 시점을 라지 t라고 하면 이 생존 확률이나 생존함수라는 거는 사건의 발생 확률이 t보다 크다. 이 확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t 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확률은 실제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스몰 t 시점보다 큰 경우가 바로 t 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확률입니다. 이게 이제 생존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확률로 구하는 게 가능하겠죠. 따라서 ST는 probability t가 t보다 큰 확률. 가령 t의 분포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가정하면요. 이게 t의 분포라 그러면 여기가 스몰 t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어떤 이 확률 변수의 값이 t보다 클 확률, 바로 요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t보다 클 확률이 되는 거죠.
요게, 요 아래쪽은, probability, t가 확률 변수의 값이 t보다 작은 확률이 될 것 같습니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아래쪽. 생존 확률은 이 부분이 되고, 생존 함수의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당연히 failure function, failure probability, 사건 발생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건 발생 확률은 전체 1에서, 당연히 이쪽 확률은 전체 1에서 요 확률, 생존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이 마이너스 ST. 그건 당연히, t가 t 시점보다 작은, 사건 발생 시점이 스몰 t보다 작은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확률 분포에 선생님들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누적 확률이라는 개념입니다. 누적 확률 분포.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존 확률이라는 거는 1에서 누적 확률 분포를 빼주는 것 같게 될 것 같습니다. ST는 1 마이너스 누적 확률 분포를 빼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저드 펑션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해저드 펑션이라는 개념. 해저드 펑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저드 펑션은 사건 발생 시점이 스몰 t보다 이제 크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이 스몰 t 시점 이후에 일어났지만 다시 말하면 t 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바로 그 다음 시점에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까지 t 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다니 바로 그 다음 시점. 가령 사건의 발생 시점이 t보다는 크고 t 플러스 델타 t보다는 작은 확률. 델타 t가 매우 작은 값이라 그러면 이 t하고 이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는. 다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t 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t 시점 바로 조금 지난 시점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조건부 확률이 바로 해저드 펑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저드 펑션 정의는 이렇게 되겠네요. 델타 t가 0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은 요거하고 요거 값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st, ft, 그다음에 ht, 해저드 펑션. 이 세 개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만 구하면 하나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정해지거든요. 함수 형태가 하나의 확률만 계산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령 얘네 두 간의 관계는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얘하고 얘의 관계는 뭐냐? 다음과 같습니다. 해저드 펑션은 스몰 ft를 생존함수로 나눠주게 됩니다. 스몰 ft는 당연히 이거겠죠. ft, dt. 누적한 페일러 펑션을 t로 미분해준 값이 바로 스몰 ft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density 펑션의 pdf가 되는 거죠. density 펑션, pdf. 이 확률 분포 t라는 확률 변수의 pdf가 바로 pdf, density 펑션이 바로 ft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적 확률 분포를 미분해준 값이 되고요. 그 density 펑션을 생존함수로 나누어주면 그게 바로 해저드 펑션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명을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몰 ft는 누적 확률 분포를 t로 테일러 펑션을 t로 리뷰한 값이고 이 값은 결과적으로 ft는 density 펑션이 된다. st를 알면 당연히 ht를 구할 수 있고요. 또 ht를 알면 st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ft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서바이벌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런 확률을 구하는 것. 사건 발생, 어떤 특정 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할 확률, 얼마나 큰지 작은지, 또 특정 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또는 발생할 확률, 또는 해저드 펑션은 어떤 특정 시점에 사건이 발생할 어떤 리스크, 해저드는 여기서는 영어로는 위험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리스크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는 뭐냐면 그 특정 시점에 사건이 발생할 어떤 강도, 인텐시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확률은 아니에요. 이거는 확률은 아니고요. 확률은 아니고 어떤 인텐시티,
인텐시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는 확률이 아닌데, 그래서 이 해저드 펑션은 어떤 특정 t 시점에 사건이 발생할 리스크 또는 인텐시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저드 펑션의 값이 그 시점의 해저드 펑션 값이 되게 높다는 뜻은 그 시점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생할 리스크가 되게 크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존 분석을 통해서 이런 함수, 이런 확률이나 확률값들을 계산하고 그걸 해석을 하는 게 되겠죠. 특히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어떤 모형 안에 있는 x 변수가 이런 확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크게 변화시키는가, 작게 변화시키는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계산하고 추정하는 게 XY의 관계를 추정하는 게 이게 서바이벌 어널리시스의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서바이벌 어널리시스 여러 가지 모형 모델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관심 있는 거는 생존 함수 또는 해저드 펑션, 서바이벌 펑션, 해저드 펑션 이런 거 계산하는 게 목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